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쪽 기사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의혹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아예 과장이 안 되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수상했던 기사들이 특정 언론사에서 자주 나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 바탕이 되는 건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 오늘은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주식에서 팩트체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직접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정한 일면 찌라시, 오보에 논란이 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절대 스몰캡 종목들이 아닙니다. 모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된 우량주들이 이런 기사 하나에 논란이 빚어졌다는 거고, 둘째, 특히 B 언론사의 경우는 2차전지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인다는 점까지 함께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 언론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 저 또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단, 이게 과연 모두 우연의 일치일지,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아도 될지는 여러분이 직접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적으로 때는 21년 6월 24일 조선비즈에선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구글의 수수료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원래는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뒤에서는 먼저 손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사실 당연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없을 수가 없는 문제였겠다고 따져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반박을 이어갑니다. 해당 매체, 즉 조선비즈겠죠. 조선비즈 기자가 저희랑 구글이 관련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코멘트를 받았으면서도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절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오늘 볼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기사인데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약 3개월간 기사입니다. 그중 배터리에서만 3건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올해 6월 20일 마찬가지로 조선비즈에서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조 원대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건데 사실 이건 저희 대기업이 이 당시에 팩트체크를 해서 분명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였다? 에코프로비엠 관계자에 물어보니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쓴지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자, 조선비즈 6월 20일 오기환 기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기사가 LNF 기사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다면 LNF가 일본 미쓰비시 케미컬이라는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에 파행을 빚고 있다는 건데 이어지는 6월 24일 14시 29분 LNF는 빠르게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해명 공시를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당시 저희도 관계자와의 확인 후에 거짓 기사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공유드린 기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LNF만 이렇게 공유를 드린 건 아니고요. 기존에 파행 기사를 작성했던 조선비즈의 권유정 기사도 이렇게 14시 29분에 공시를 보자마자 15시 14분에 기사를 써서 알려주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정보에 능통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인데 이게 네이버에 헤드라인만 뜰 때에는 6월 21일 날 보도된 기사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하면은 24일 6시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류가 있는 건지 아시는 게 있는 분들은 이거는 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바로 금양.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기사일 텐데 8천억 유상증자를 금양이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조선비즈의 단독 기사로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자는 조선비즈의 오기환 기자가 작성을 했네요. 아까 제가 잘 기억하고 있으라던 기자분과 성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자마자 금양에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는데 사실 금양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공시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저와 비슷한 문의도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튼 금양은 곧바로 확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공시를 올리면서 해명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업계에서는과 익명의 소식통, 이거는 과연 대체 누구일까? 이 기자와 기사라는 거는 정보 전달이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지는 기사들일까? 사실 내막을 모르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절대 기사 하나에 투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고, 이런 정황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는 우리가 분명 따져보아야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래서인지까진 모르겠지만 이 한국 언론사에 대한 신뢰 점수를 따져보니 조선비지의 신뢰도는 가장 낮았고, 특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가장 높았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아도 2020년 이후 4번이나 신뢰하지 않는 매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따로 있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기사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분명 궁금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도 빠르게 전달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서두에 잠깐 언급되었던 A 언론사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조선비지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게 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